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경찬스입니다. 예, 오늘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내내 뭐 안녕하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그냥 간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날씨는 뭐 한 2시간 전인가 그때 비가 좀 오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후덥지근하니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5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한 주 내내 간에 편안하시고 건강하게끔 제가 안부 인사 드릴 겸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요 4주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주는 어떤 명식의 소유자인지 잠시 여러분들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무진, 그러니까 88년생이죠. 88년생, 1988년. 무진년, 개해월, 정묘, 신축, 시에 태어난 여명입니다. 그러니까 36살 되겠죠. 그러니까 잠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노트를 딱 펼쳐놓고 펜으로 계속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저 역시도 이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또 잘 될 때는 기분 좋아서 좋은데 또 안 될 때도 있단 얘기죠. 그게 이제 뭐 한 달에 30일 간격으로 보면 한 10일은 안 되고 한 20일 정도는 좀 비교적 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머리에 속속 들어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집어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성장해 가는 거야. 그 특징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특징을 뽑아내고 또 용신, 또 이 사주가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육친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써봐야 돼요. 이 여자의 그 주인공은 제가 패친 페북을 활동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일본에 있는 여성들이 제 이 사주 명략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묻더라고요. 사주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당황을 했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패친 분들도 선뜻 이 사주 봐달라는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물 건너 일본에 있는 여성분이 또 패친 이유로 맺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번 자기 사주를 봐달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분명히 자기의 운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란 얘기죠. 전 그래서 어, 요 사주를 동영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문자로 올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답답하잖아. 모든 분들은 다 빨리 답을 얻고 싶어서 문자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8월 3일 날인가 그때 제가 의뢰를 받아서 곧바로 그 뭐지 만세력 찾아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에 또 어플에 만세력이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다운 받아놔갖고 양력생일, 음력생일 그거를 구분을 해서 올리라 그랬더니 곧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쳐보니까 요런 사주 명식이 나왔어요. 그 영대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답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그 초년 시절 때 일찍이 어머니가 이사별이 됐고, 특히 사별이 됐고, 그리고 한 중고등학교 시절 때 가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제 나갔단 얘기예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부친의 그 뭐 좋지 못하는 그런 완력, 싸움, 부친의 잔소리, 또 심지어 부친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야. 폭력 행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텨나가지 못해서 가출을 해서 돈 벌고자 나갔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버는데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대원에서는 그래도 한 25세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이 돈을 이제 벌면서 재테크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자식운이 없더라. 자식을 낙태를 시키거나 유산이 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내게 인연이 없더라. 그게 이제 2년 전에 유산 낙태 이렇게 이제 들어가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문서도 많이 잡고 탄탄대로로 잘 갈 것이다. 제가 구구절절히 써갖고 딱 곧바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답이 왔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져서 놀랐다. 그래서 숭배를 한다. 높을 심자 이거지 뭐. 숭배. 존경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분은 그 뭐랄까 중국의 명리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힐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론 이 명리학은 중국에서 건너왔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한국에서 또 연구를 거듭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니까 중국 명리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국의 명리학이라고 얘기해달라. 그 얘기를 더불어서 얘기하고 제가 꼭 테스트하는 기분 같았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본인이 사주 명리학을 배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란다. 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기분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들 이제 대원을 적어서 그 흐름에 맞춰서 답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명관계도 그래요. 이 종명관계도 저도 잘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명관계도 이 사주 명리학에서 한 파트야, 한 부분이야, 부분. 뭐 질병도 부분이고 육친관계, 또뭐 재관, 뭐 결혼점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성명학이든지. 그거는 어떻게 이제 초인이나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육회에서도 종명 관계를 너무 잘 맞춰주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혹시나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이 사주 명리학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나와. 하지만 제가 확실치 못하는 거를 괜히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그거를 잘못 전달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진장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공포심에 의해서 오히려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 괴로움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명관계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 시기 때 안 좋다. 건강을 좀 차려야 되고 이 시기 때 부모님이나 남편이 이사별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런 것들도 우리 사주 명리학 학자분들이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적에 자기가 보인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팍팍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과거에도 저도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해왔고 상대방에게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모습도 봤기 때문에 그것도 통변의 묘미라 그럴까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끔 얘기 잘 해주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이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많이 알아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진짜 분명한 게 배울 점이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다. 그래서 이제 요 영대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양호회니까 이제 순행을 하잖아. 여명 같은 경우는 36세니까 요 기미대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미대문에 살고 있고 제가 뽑아보니까 또 전생을 뽑아보니까 신이 되고 일이 진이 되는 거야. 지살과 하겠어요. 타로로 보니까 양이 9가 되고 음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매화역수의 선천수 이게 또 3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다 한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전생에 이 지살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은 그 뭐랄까 그 예체능 계통 손기술이 능하고 뭔가 자재주가 좀 많고 신을 모시면 산신 동자신 이런 신들이 많이 좌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능력을 뽐낼 수 있어요. 그 이것저것 안 되면 이 신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신을 모시고 종교에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전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 같은 거 그런 거 전생의 발명가 이런 것도 했죠. 진이라는 거 이제 화개살인도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끼가 있다는 얘기야. 그 뭐 직장보다도 무슨 자영업, 무슨 뭐 재테크 뭐 이런 쪽으로. 그 타로로 봤을 때 양은 이제 구해수야. 구해수라는 것은 은둔이야, 은둔. 할아버지가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을 적에. 그래서 뭔가 사색을 말 잠기고 또 이 도사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도사신이 또 딱 앉아 있는 서 있는 모습도 되는 거고 생각도 많고 이런 학문, 이런 명리학 이런 것들도 뜻이 있다. 그리고 이 음은 일, 다재다능하잖아. 여러 가지 손기술 두고 다재다능하더라. 3은 이거 귀신의 숫자야. 귀신의 자기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게 그러니까 총명하고 연명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좀 강하고 남에게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촉이 밝은 거야. 촉이 밝으니까 뭐야? 이 영감이 좀 발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생과 그 타로 양력 음력 그리고 그 매화 역세 그 선천수라고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 사주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게 시작인가 어떻게 용신의 운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력이 돼야 돼. 이제 제 이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은 그럼 뭐가 용신이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누가 배우자가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천을기인의 해에 그 남자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거 상관과 이 관성 또 재성 이게 이제 더 너무 많은 거야. 나에게 오로지 생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일지에 묘빈이 없어. 묘라는 것은 편인묘야. 예, 편인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편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어머니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생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묘는 그래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지식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그런 것을 배워서 내가 생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행의 글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면 요것도 뭐 조어로 봤을 적에도 신약이고 또 조어로 봤을 적에도 한습이니까 조열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화가 이게 길신이란 얘기지. 이게 이제 다시 말해 용신이 되는 거야. 이게 용신 시신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도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통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남편이 누가 될까? 이게 이제 정인목을 해서 남편이 되는 거야. 남편. 남편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 남편이 자식 있는 그런 술집, 그런 유흥업, 요런 쪽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장 유력을 하더라. 자식도 있고, 또 그런 유흥업 속에서 거기서 돈을 벌고 또 그 속에서 여자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성하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 관련된 직업 또 친구들과 같이 형제의 친구들의 그 물직업 하는 데서 생업을 종사하거나 아니면 물 관련된 거 배를 타면서 무역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직업은 다양하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게하라는 것은 이제 이 홍엽살이고 이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 있는 남자. 그리고 이 홍엽살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 관련된 게 여기에 무게화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친구 관련된 동업자가 물 관련된 그런 형제가 운영하는 그런 수산업 이런 쪽으로도 근무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남자는 애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 직업 저 직업에서 내가 돈도 벌고 나름대로 그래도 능력은 있지만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면 남자가 잘못이 된다. 네, 상관 경관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성이 식신으로 아니 인성으로 설계가 돼 있대 힘이 없어지는 거지. 남자의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돈을 벌면 남자가 무능력해진다. 그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향, 어떤 사람인지, 자식이 있었는지 이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학문이야 이게. 알면 그만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기 이제 협공된 그런 타남이라 그러도 협공이라고 했죠. 이 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는 이 자식도 되는 거예요. 자식도 되고 자기가 움직이는 그런 활동력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이 나에게 인연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거는 연지 일지 이게 전생에 술의 공망이고 수레라 그러면 자식과 남편 공망이야. 현생에서도 수레가 공망이야. 그러니까 현생에서 남편과 자식이 연애 그걸 다 못 풀어서 이생에서도 또 인연이 없는 거야.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꾸만 그 유산 낙태가 되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 언제 그럴까 그게? 요 시기 때 그러는 거야. 요 시기 때 30대. 30대 이때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 운이 들어왔어. 왔지만 자꾸만 낙태 유산이 되는 거야.
언제? 재작년에. 또 언제? 앞으로 4년 후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게 시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자식궁인가 미래궁도 되지만 그거를 시주가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요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시주를 아니까. 고란살까지 앉아있고 해서 과숙살까지 앉아있어서 말년에는 조금 외롭게 돈은 나름대로 땅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돈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가부 아닌 가부 이런 쪽으로 좀 외롭게 또 살아볼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이 나를 좀 말년에 좀 보필을 해주고 내가 지금 잘 키워놔야 나중에 또 자식이 또 그만큼 잘해주는 부모 중에서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런 쪽으로 찾아가서 더 잘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자식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초년에 이때 9살이나 10살 정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운이야. 이런 종명관계는 사실상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도 얘기를 나중에 말할까 해요. 이런 것들은 괜히 그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거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살에서 10살 정도의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좋지 못하게 돌아가셨다. 근데 초년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손기술이 있어갖고 뭐 그림, 파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뭔가 학생들에게 그 또래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묘요술이라는 거예요. 묘요술 합의됐기 때문에 이게 손기술도 되는 거예요. 손기술. 판화도 되고 이게 뭐 판 같은 거, 판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야. 이때는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으로도 또 했단 얘기야. 우등생으로도. 10세 대운 때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모르게 가정이 기울어지고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자꾸만 술만 드시면 나에게 폭언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폭언 아버지의 잔소리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 한 15살이나 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바깥으로 나왔단 얘기지. 집을 이제 가출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가출했단 얘기야. 그 시기 때. 네. 맞단 얘기지. 가출해서 항망웅선으로 해갖고 자기는 이제 돈의 왼수가 적기 때문에 아버지가 왼수고 돈에 대한 왼수가 적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심했단 얘기예요. 이때 까딱 잘못하면 돈에 이제 고해를 받아서 내가 돈을 남 모르게 그 갈취를 하거나 편취를 하거나 요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잘못했을 적에는 탐재 개인이 발생이 돼요. 탐재 개인이 발생되면 명예를 잃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까딱 잘못하면 도벽증도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도벽증에 그 오행이 없어. 그게 이제 있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도 간단 얘기지. 어쨌든 이 시기 때 안 좋게끔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남자에게끔 내가 쓴다고 얘기했어요. 돈을 벌면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내가 쓰고 요 시기일 때는 그 돈을 벌더라도 유흥 쪽으로 요런 쪽으로도 이제 돈을 좀 벌 수가 있다. 그 20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도 돈을 벌려고 이제 항망 운성이 이제 들어온 거지.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뭔가 모르게 이 시기 때는 돈을 벌어 돈이 안 됐지만
그래도 20대 이 시기 때는 그래도 돈을 벌면 뭔가 모르게 조금씩 저축이 되더라는 얘기지. 저축이 되면서 한 25세 때 이때 남자가 들어와. 남자가 들어오는데 뭐 어떤 남자가 들어오면 뭐 인띠, 자띠, 뭐 유띠 요런 남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유, 닭띠야 이 쥐띠 요런 인자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띠가 좋냐? 요 인띠도 좋다. 인띠 여기 호랑이띠가 좋다는 얘기지. 근데 좋다는 것만 아는 것 뿐이지 내 인연에 맞춰서 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전생의 인연에 있더라도 대운에서 운에서 이별수가 들어오면 다 또 부질없는 거야. 다 또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그건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띠들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띠 궁합 잘 맞히는 띠를 잘 맞히는 그런 술사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잘 맞힌다고 해서 사주를 다 잘 보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일개 부분이야. 그래서 물상 형상, 뭐 신살, 포태법, 뭐 육친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난 그거 잘하니까 다른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일개 부분이야 그거는. 물상 형상 보는 것도 그것도 큰 틀로 말해서 통변 하나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그만 프로토티պ이 안 되는 거야. 그 신살, 포태법, 공망, 육친관계, 용신, 물형상 다 접목시켜야 돼. 그래도 5, 60% 빈이 못 맞히는데 그 택도 없는 겁니다. 그거 뭐 물상 형상, 뭐 신살, 뭐 형충파 이런 거 갖고 내가 잘 맞힌다. 그 택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쪽으로 배웠다고 해서 다른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절대로 안 돼. 신살 이게 무슨 쓰레기 학문이다. 뭐가 필요하느냐. 용신 뭐가 필요하느냐 이 시대에.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해. 다 한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적에 양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의 떡볶이를 만든다 했을 적에 걷다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떡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많이 들어가잖아. 이것저것 뭐 설탕도 들어가고 그거 하나 빠지면 뭐 무슨 맛이 나겠어. 물론 빠지더라도 맛깔나게 만드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 하지만도 보편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한 부분의 양념이란 얘기야. 정확한 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25세 때 이때 요런 이게 용신의 운이기 때문에 이제 인이 좋다는 얘기 했어요. 인. 이게 이제 천을기인의 해띠인데 해띠가 이게 미도 빠져 있기 때문에 미도 삼합으로 들어오고 이게 해 육합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잘하는 것도 이 사람의 나중에라도 지금 첫 남자가 아닐지라도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아니면 썸을 타는 남자더라도 이런 잣띠 남자 유띠의 남자 이런 남자들이 나와의 인연을 또 맺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5세 때 이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때 항방송에 들어갈 때 돈에 관련되고 돈 벌려고 은행 같은 데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뜻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재테크를 한다는 거죠.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 시기 때 요런 직업에 내가 정인목을 하는 거야. 실에서 정인목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은행 관련된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해보면서 이때 은행 관련돼서 또 남자를 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직업에서 남자를 인연도 맺어보는 거고 또 요런 남자가 들어와도 요런 남자 잠시 썸을 타면서 내가 또 만났다가 이런 남자를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또 다른 남자 또 썸을 또 타볼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요 25세의 특징이야. 25세 때 이때 결혼을 했다고 제가 25세에서 30세 이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때 결혼 운이 있었네요.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잘한다 그러면 일본어나 그런 거 통역을 통해서
필요가 없이 그냥 번역기 사용하지 않고 잘한다 그러면 뭐 서로 다 얘기하면 더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그만큼 자료가 더 풍성해지겠지. 예. 이게 정말 아쉬운 거야. 일본에서 요즘에 그 역에서 표를 살라 그러면 각국 나라들을 그런 영어, 한국어, 중국어 많이 있잖아. 그게 번역기가 딱 돼갖고 그걸 이제 생활화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번역기가 활성화하게 된다 그러면 집 개인의 내가 싸게 이게 집에 사갖고 내가 일본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 그럼 난 한국말 하면 그게 또 일본어를 탁 누르면 일본말로 해갖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한테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가 물론 뭐 어플에 깔려도 있어요. 인데 그게 더 이제 활성화되면 뭐 로봇 같은 거가 탁 얘기를 해주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뭐 굳이 그 일본어 외국어 공부를 뭐 배워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배우면 좋겠죠. 배워두면. 근데 저는 머리가 딸려서 그런지 일본어 또 영어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예. 과거에 중학교 때 그거 뭐야 호랑이 같은 그런 담임 선생이 영어 선생인데 맨날 새 파이프가 들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참 많이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 맞기 위해서 영어 단어 시험 보면 이렇게 컨닝도 하고 또 그게 또 애웠던 게 지금 일부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그게 막 얻어 터지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영어 단어도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일본어 요즘에 뭐 가다가다 시다까나 뭐 이런 것들 좀 해다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접었어요. 언젠가 일본어 공부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문과장 섞여 있어서 조금 하다 보면 뭐랄까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영어는 좀 어렵고 예. 어쨌든 영어를 하려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직접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 또 많이 또 늘기도 하겠죠. 그런 날이 뭐 오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예. 희망을 가지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에 가면 일본에 있는 인연 맺는 사람들이랑 같이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활동하다 보면 또 예. 자연스럽게 또 애워질 수도 있겠죠. 예. 해야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참 진짜 왜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시절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책 하나도 안 읽고. 그래서 제가 일반 상식도 없고 머리가 좀 경제, 정치 이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게 요거 지금 신에서 주는 학문 요거 조금 아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잘 안다는 얘기를 못해요.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20대 제가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쳤어요. 요 시기 때 또 종교, 철학, 기약, 도학 요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야. 명리학. 요 시기 때 그걸 자기가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얘기가 딱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당당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신의 그 줄이 그게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의 그 조상이랑 우리 몸주 할아버지 조상이랑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 그게 또 서로 교감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 때 공부를 그렇게 하고 주식에 주식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노름 또 아니면 무슨 뭐 개돈 뭐 이런 개 오야지 뭐 이런 쪽으로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30대 이때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별보다도 이때는 사별이 들어오는 거야. 30대 들어와서는. 왜 그럴까? 사별. 요 남편이 사별이 되는 거야. 해가. 이건 숙제. 이런 것가장 다 얘기해주면 저도 뭐랄까 조금 뭔가 모르게 이게 너무 많이 밝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 때 사별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별이 들어가지만 거의 사별이 들어가요. 남자가 아니면 사별을 면하려고 그러면 잘못돼서 관제우설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그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별이고 또 남편이 잘못으로 인해서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거나 또 더 나쁜 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사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30대 중반 지금이죠. 지금 시기 때 이 시기 때 재작년에 유산 낙태 아니면 그 자궁에 칼을 대본다. 그게 이제 포인트야. 포인트. 그러니까 그 재작년 그 3년 전에는 또 자궁에 또 칼도 또 대보는 거야. 물혹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궁이 좀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게 이제 특징이야. 그리고 간담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시기 때 30대 지금부터는 무슨 학문 같은 경우 또 문서, 계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이 사람에게. 왜 그럴까?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내 봐야 돼. 그래서 그 만약에 주식을 많이 사둔단 말이야. 우량주 같은 거를 지금 싸게 많이 사두면 묻혀두는 게 좋아. 그리고 40대 50대 이때 이 시기 때 나름대로 그래도 용신의 흐름이니까 묻혀두고 언제든지 10년 후 20년 후 때 이때 기회 봐서 딱 판다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이 떠오르는 거야. 급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 때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문서도 많이 잡고 뭐 계약도 많이 하고 만약에 뭐 이런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계약도 많이 하고 주식 뭐 보험 설계 이런 쪽으로도 가서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과도 많이 올라서 명예도 얻고 요런 게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이게 기신운이란 말이에요. 기신운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자식을 가지려고 해도 잠깐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또 특징인 거야. 요런 사주는 본인이 난 보지는 않았지만 한 요 시기 때 되면 50대 들어서면 본인이 그냥 집안에다가 법당을 이렇게 차려놔서 신사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당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뭐 신당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신당이나 법당이나 보살이나 뭐 무당 무석이냐 그게 다 그 얘기인데 그거 갖고 또 잘라. 무당이 맞니 무석이니 맞니. 참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런 파가 있고 저런 파가 있고 다 올라가면 다 그 무슨 종교들 다 하나인데 또 하나도 또 올라가면 다 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남이 그 맞니 틀리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 시기 때 촛불을 밝히고 촛대에다가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운도도 돼요. 이때 남자 또 직업 변동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기 때도. 또 이 시기 때도 한 40대 중반부터 신에 대한 영이 무진장 들어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철학 공부 이런 공부를 더 해. 철학 명리학 공부를 더 해서 신을 모셔가면서 50대 이때 왕성하게 하는데 자기가 왕성하게 벌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지. 자기의 누구한테 크게 뭐 도움을 안 받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왕성하게 하면서 돈도 만져가면서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그렇게 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 40대 50대. 예. 이거는 나중에 혹 행여 인연이 닿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요 시기에 요 타임에 맞춰서 일본의 그 패친의 일본 분이 일본의 여성분이 궁금해서 사주를 문의한 것을 제가 진짜 핵심으로 진짜 정확한 통변 나름대로 정확하게끔 만드는 통변들을 공부한 것들을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끔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이상 뭐 요거를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뭐 더 자세히 통변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잊어버려서 통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내가 왜 그런 걸 또 얘기 안 했을까 그런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학문 자체가 학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다하게 통변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요거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만 이게 뭐 하나 버려서는 안 된다. 다 필요한 거다. 그 중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다 외워. 일부 내가 조금 요거는 조금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잠시 묻어버리는 거야. 잠깐 내려놓는 거야. 빼버리는 거지. 그건 내가 중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눈에 확확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어떤 명식을 들이대더라도 술술술술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막힘이 없이.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요거 하나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뭐 한 20분 거들 기다리세요. 30분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늦는가.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순간적으로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몇 마디 나누지를 못해.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물어보면 또 육친관계, 재물관계, 뭐 질병관계 이런 거 물어보면 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 어떤 답변? 정확한 답변. 예. 비교적 정확한 답변.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그 오류가 되면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에이 한단 말이야. 요것뿐이 안 돼. 예. 그러면 손님도 떨어지는 거고 내 입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이 사주 8자 놓고 상대방에게 입 딱 다물고 얘기를 해줘갖고 딱 마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이게 한 사람이라면 몰라.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십 명이 된단 말이야.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전 세계로 일본 뭐 전 세계로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인연법, 운명법에 의해서 그 사람 같이 그게 조화를 이뤄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이제 답이 없습니다. 예, 그냥 하라는 데까지 신에서 시키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저도 짜증이 나고 엉덩이가 그냥 뭐 좀이 쑤시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짜증이 나서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럴 때 막 집어 던졌다 그랬잖아요. 막 탓도 하고 신 탓도 하고 날 왜 영어로 줘서 그냥 팍팍 불려주지 왜 이 공부를 줘갖고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예.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우습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런 것도 다 과정이에요. 과정. 예. 그런 과정을 다 이기면 나중에는 또 좋은 날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이 텅 비어 있단 말이야.
노자님의 그 텅 벼 있을 적에 빈 게 그 빈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나중에 그만큼 많이 비우면 그만큼 많이 비울수록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하늘에서 신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같이 채워준다는 얘기지. 예. 저는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예. 뭐 이렇게 뭐 탓할 필요도 없는 거고 흐르는 대로 동선실하고 때를 맞춰가면서 허기심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앙빈낙도 가난한 가운데 도를 닦으면서 또 공부해가면서 두문분출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예쁜 여자 또 돈 있는 사람들 왜 안 부럽겠어요. 부럽잖아요.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같이 차도 한번 마시고 싶고 왜 안 그러고 싶죠. 그렇게 못한 지가 벌써 저도 10년 훨씬 넘었는데 한 3년 4년이 넘었는데 다 그 뜻이 있는 거야 신에서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다 때가 되면 패친에서 2년 맺었던 분들 때가 됐을 적에 언젠가 또 2년 따라 그런 분들이랑 또 이렇게 썸도 타볼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관계로서 좋은 관계로 또 맺어가면서 이렇게 또 운명을 또 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그 인연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 많은 거야. 그걸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허기심이 잘 안 돼요. 허기심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도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옷 갈아입고 또 동네 한 바퀴 만보 걷기 위해서 걷고 또 동네 체육관에서 엮기도 있더라고요. 엮기도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완력기도 해보고 그래서 저 가슴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부풀어지는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허벅지 이런 것도 또 근력도 또 운동도 하고 그런 낙으로 보람을 갖고 진짜 웃을 일 없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웃고 우리 동자선녀가 또 여러분들 또 힘과 우리 동자선녀가 애교로서 또 이 좋은 기도도 이렇게 확 불어주면 또 웃으면 그 기운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와요. 오면 또 저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런 걸 또 설명하고 그게 바로 음액의 조치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꼭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야. 또 인연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음양의 조치 속에서 그게 다 인연을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지. 그 사람들의 그 신분들이 내에 있는 그 신과 같이 또 암암리에 하늘에서 다 이렇게 얽히설키고 맺어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인연 따라서 다 손잡고 들어와서 또 인연을 맺어서 같이 또 이렇게 세상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치들을 제가 얘기 또 조금 깊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얘기가 될까봐 여기서 적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동자선녀가 또 여러분들 또 힘과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선녀가 한번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야 동자선녀 차렷. 시청자분께 인사.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동자선녀가 이렇게 사랑을 드립니다. 안녕. 우리 동자선녀가 애교적이네. 아이고 안녕.